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나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뿐만 아니라요,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약간의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투자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녀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냥 수도권 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주 이제 본인의 그 성격과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이 권유하거나,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냥 따라하는 방식은요, 이거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본인 여건과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본인 여건이라는 게, 만약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평소 시간이 많이 안 나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렇거든요. 이 성격에 따라서 이게 수도권에 맞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1월 그러니까 12월 16일 대책 전에 그 전 11월 초 그때 나왔던 발표 전, 그때 부산과 이제 대전 이 광역시들이 되게 초점이 컸었습니다. 그때 조정 지역에서 조금 이제 벗어났을 때, 그 정부 제재가 또 안 들어가니까 그 부산에 그 잃었던 광풍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 그 주위에 아시는 분이 부산 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제가 몇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주말에 관광버스가 줄지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TV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언론 매체에서도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후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얼마 몇 년 안 지났는데 사람이 지나면 좀 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서울이나 광역시 웬만한 데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게 풀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전 전 정부에서 다 풀어준 거거든요. 언젠가 또 묶일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광고,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에 혹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규제 지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주변 권유에 꼭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즉,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변 권유에 꼭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꼭 투자 실패의 큰 원인입니다. 주식도 똑같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본인이, 제가 그전에도 계속 투자나 부동산에 설명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뚜벅뚜벅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 다 써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나 내 근처에 있는 중개업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 본인이랑 전혀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도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한다. 그건 부동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세금이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동영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실 분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 시 보통 세금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이제 실거주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1주택일 때 다른 집 이제 갈아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부분을 해서 비과세를 받고 싶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집은 어차피 한 두 채,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세금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그때도 세금 문제 생각하시면 어차피 세금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는 조금 12월 16일 대책에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이 이후로 지금 그 전에 11월 달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많이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전 정부에 풀어줬던 그 1년 보유 그 일반과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엄청난 데미지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 수요들이 잠잠해진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금인데 좀 흘러나갔네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이분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집은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금 계산을 해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 보유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제 1년이었으니까 딱딱딱 얘기를 해서, 세금 내고더라도 내가 투자한 대비, 왜냐하면 갭 투자니까요.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땅을 살 수도 있고요. 그 세금 문제를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나, 원래 성격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본인 여건이나 성격이 그러신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대화해도 안 돼요. 그게 꼭 그 좋은 물건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도 똑같습니다. 그 본인의 성격에 나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먹고 살잖아요. 이런 분하고 오래 상담하고 싶지도 않아요. 에너지 낭비거든요. 고수는 뭐가 좋냐면, 이분은 딱 우리가 대화를 하면, 이분은 어느 정도 오네?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솔직히 긴장도 하거든요. 왜냐면 잘못했다간 다른 부동산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좋은 고객인데. 그래서 잘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느 정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무사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것까지 해드립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그걸 제시를 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세무사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드리면 요즘 어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판매를 하고 중개수를 받고 이분이 나중에 1년 뒤에 팔 때 또 우리가 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윈윈 하는 거죠. 그분도 이익을 챙기고 저는 중개수수를 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 티가 납니다. 어디서요? 이 세금 문제. 세금 낸 거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그분들은 이쪽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 구할 때 한 번에 구한다?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실패가 아니라 거의 웬만하면은 부동산을 단타로 하지 마시는 게 낫습니다. 세금을 전혀 개의치 않는 저희한테는 우량 고객이죠. 근데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투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12월 16일 대책에서 잡았던 겁니다. 거기도 나왔던 게 제일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고가주택, 다주택자, 그리고 그걸로 전세자금 대출로 갭 투자는 막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에 있던 게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금융도 이제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아파트 폭등의 주범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았던 거고, 그리고 또 6월 이후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있으면 다시 나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국 투자입니다. 전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려도 예전에 11월 달에나 그 전에 그때 뭐 부산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뭐 대전, 대구 뭐 일단 광역시 같은 경우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일단 전세 갭 투자를 하면서 일단은 그 갭 차이로 시세 차이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좀 혼동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이클을 잘 몰라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이 전체가 규제지역이었고 웬만한 지역이 다 규제지역으로 들어갔을 때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게 언젠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기자 거기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잡겠다고, 가만히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처럼 사람들이 저기 우리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이제 광고를 하시겠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관계자의 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건 맨 위에서 내려온 지시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바로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16일 대책을 보면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한테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저기 유예를 해줬습니다. 양도소득세를요. 그때까지는 유예를 해주겠다는데 그 전에는 강하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그 때문에 지금 모든 집중이 거의 가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거는 뭐 1주나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 부동산은 그때까지는 잡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현혹돼서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 지역에 규제 지역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 갭투자 하신 분들 진짜 그러다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걸 막았던 거를 풀어줬던 거예요. 예전에 1년이 아니었어요. 2년 미만이었습니다. 2년 미만을 다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으로 됐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거를 없앴던 거고 지금 다시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전세 갭 투자, 투기 수요가 일어나게 만든 주된 원인 중에서 하나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국 투자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틀립니다. 그리고 언제 규제적으로 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아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전국적으로 이제 만약 투자하신 분들도 자기가 어느 지역은 되게 거기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알면은 뭐하러 제 동영상을 듣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부동산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주변에 권유, 특히 이제 분양하신 분이나 이 중개업소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수도권 투자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2020년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뭐 수도권 투자는 다 아시는 거니까 2020년 이번 한 해 시장은 어떨까요?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반기는 잠잠하다가 후반기에 조금 뭐 반등한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잠잠할 거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중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6월까지는 말하는 겁니다. 12월 16일 대책을 제가 몇 번 올렸는데 거기서 6월까지 양도소득세 완화, 그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인데 뭐 그 전에 너무 오르게 되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은 6월까지 유예 기간은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강남권 정도 보면은 지금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부동산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전에 투자 추천도 올렸지만 좀 많이 부족하지만 자기가 아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덜 많이 올랐어요. 이번 아파트 폭등으로 일어나서 작년에. 그런데도 그 많이 오른 지역에서 그 지역 중에서 덜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청량리 같은 경우면은 이제 청량리역 주변으로 뭐 롯데가 옆에 그 옛날 거기 588 번지 쪽에서 들어오고 앞에 이제 미주 아파트가 여기 형성돼 있잖아요. 그 형성돼 있는 이 거리 중에서 여기가 588 번지고 여기 미주 아파트로 치면은 이쪽 지역은 어차피 이쪽은 이제 상가 쪽이니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홍릉 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8구역 쪽 같은 데 있거든요. 여기 뭐 동대문 경찰서 있고 아마 이쪽 라인일 거예요. 근데 이 구역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시 거길 해서 뭐 지도를 보고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대략적인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덜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영등포라면은 제가 영등포 거기 투자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보다 덜 오른 지역, 어차피 나중에 미래에 오를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잖아요. 만약 단기로 투자하신다면은 큰 금액으로 넣어서 그냥 실수를 하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저처럼 30, 40대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은 덜 오른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생물이에요. 어차피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이때 뭐가 좋냐? 일단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오른 물건을 다른 사람과 덜 경쟁해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발품도 팔으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의 예상은 당연히 비관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번 12월 16일 대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왜 나라에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맞춰줘야지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저도 알면서도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이 들으시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 실패, 그거를 봐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만 보고는 좋은 것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그 원본 같은 거를 꼼꼼히 몇 번 읽어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고, 누가 이제 뭐 뉴스가 나오던 어디 중개업소에 들려가지고 얘기를 듣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거기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튕겨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혼돈이 왔을 때는 그냥 쑥 빠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12월 16일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나라에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고가주택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인데도 나는 그냥 세금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 갭 투자 막았잖아요. 양도세도 막았고. 얼마나 지금 유치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가 더 기회인 겁니다. 본인 성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전국 투자인지 수도권 투자인지 아니면 어디 투자할 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변 분들과 많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중개업소 또 친한 뭐 지인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게 더 맞는지. 왜냐면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다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거 말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분 100% 실패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세금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것도 부동산 뭐 투자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투자 수익을 계속 자주 남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꼭 세금을 두려한다 해가지고 실패는 아닙니다. 그냥 1주택 있다가 다른 주택을 더 사가지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절세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역마다 부동산 사이클이 당연히 틀리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관광하신 분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다 본인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어디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분들이 이제 뭐 검단하고 뭐 계양을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반대인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올린 적도 있거든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계양이나 검단이 뭐 그쪽에 계심을 비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그 세 군데가 다 어울리는 지역인데, 김포 한강 신도시가 그 두 지역보다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12월 16일 대책이나 이런 대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청약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청약률이 엄청 높았고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 지역마다 부동산 사이클 틀리지만 언제 거기다 또 잡힐 수도 있어요. 거기가 규제 지역으로.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가 규제 지역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영원히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 생각하고 하면 마음 편해요.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틀렸다가 갑자기 묶여버리면은 너무 멘붕이 오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를 두셔야 되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지역보다 더 좋은 거는 수도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서울권이죠. 왜냐면 황금성이 좋잖아요. 리스크는 덜하지만, 그러니까 먹는 양은 좀 적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부동산은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이 심할 때 잡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정코수라고 봅니다.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주식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질 때,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게 이제 올라갈 때 팔아야 되잖아요. 떨어질 때 사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올라갈 때 또 팔잖아요. 아니, 올라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실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 선이 있으면, 요 선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요 선에 사고, 요 선에 팝니다. 분위기 따라 업당이 되게 부동산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왔을 때 다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옛날 제가 그때 기억 2008년인가 그때 금융 브라더스 이제 뭐 사건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진짜 뭐 거기 그 주식값 반토막, 삼성이나 뭐 다 반토막 났을 때가 있어요. 뭐 오죽했으면 그때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재건축 처음에 들어갔던 데 있었거든요. 거기가 미분양 났었어요. 지금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평수 때부터 제일 큰 평수가, 지금 이제 지난 얘기지만 그 건설사에서 일부러 거둬들였어요. 회사 보유분으로. 나중에 풀었어요. 부동산에. 제가 아는 분한테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도 안 샀죠.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뭐 세상 망한다고. 그런 분위기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저는 그때도 부동산 그때 했을 때 시작한 게 2년 좀 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다 그때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세상, 이렇게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되는 세상이에요.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2020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공이냐 실패냐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시고 요걸 잘 캐치하시는 분이 부동산 성공하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2020년 부동산이 향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동영상 들으신 분들한테 좀 유익하게 들렸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